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배팅 유시의 신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일 일요경마, 부산 경마로 단독 시행되는 일요경마 준비되어 있고, 역시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만만치 않은데요. 아무래도 경주 수가 많다 보니까 부진마 레이스도 있고, 오전에는 좀 부진마 레이스가 많은데 대신 좀 후반으로 갈수록 능력마 혼전 경주가 굉장히 많아요. 전반적으로 좀 터지는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근데 중간에 보니까 마레스 얼마 없는 레이스는 네. 좀 우위로 좀 드러나 있어가지고 조금 선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자, 자세한 내용은 차근차근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15개의 경주 전부 다 풀어드릴 거고요. 박 의원께서는 이제 추천 승부처가 3경주, 9경주, 13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신성훈이는 4경주, 11경주, 그리고 14경주 쪽에 한번 재미납니다.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경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 별증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6번 아름다운 여왕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요. 3번에 데스페라도, 8번에 마엑슬란트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마필들의 대결이죠. 6번 아름다운 여왕 같은 경우도 지난번 복귀를 보면서 아유, 이거 아름다운 여왕은 정말 다 쥐어짰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다음에 팔리든 말든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편성이 워낙 약한 그런 편성이에요. 따라서 아름다운 여왕도 그런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대련을 가야 되고, 따라서 이제 부평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외곽에 10분 미스캡틴이 데뷔 이후에 이탈 전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또 발주도 안 되고 따라붙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제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외곽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주적인 부분도 조금 덜어내고 갈 수 있고,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쾌뢰 스타트를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스타트만 하더라도 전력이 노출이 되지 않은 미스캡틴의 선전과 이어지면서 배당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나를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6번은 안 까간다 하더라도 3번, 8번까지는 좀 굳이 안 까가야 되나라는 느낌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전에 선행 가능성이 있는 말 중에서 이 4번에 마하프로도 원래 이게 넉발기가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선행 경합으로 무너졌거든요. 이번에 안쪽에 이렇게 유리한 선행말들이 없는 관계로 4번에 마포르테가 독땡으로 나간다면 굉장히 재밌을 거고요. 그리고 저렇게 밀어치 오히려 끝번이 더 반갑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10번의 미스캡틴, 4번하고 10번 복병마 2마리 체크로 부탁드릴게요. 자, 이 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임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2번의 만강, 휴양마필입니다 합니다만 강하게 지금 잡히고 강하게 팔릴 겁니다. 2번 만강 중심으로 3번의 광수 끝탑, 8번의 매직 블레이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다른 편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일단 이번 경주도 편성이 워낙 약한 편성이에요. 1경주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2번 만강이 휴양마임에도 불구하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또 2번 게이트라면 역시 경쟁력은 가지고 있고, 8번 매직 블레이드라는 마필도 주행하는 때 이렇게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혈통적 게이트는 안고 있는 마필이고 편성적인 측면에서 워낙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8번만 매직 블레이드의 데뷔전 승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2번, 8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보이십니다. 매직 블레이드가 지금 3세 거세마로서 지금 데뷔전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역발적으로 보면 아낄 려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2세마 어떻게 좀 발육이 덜 돼 있을 때 그랬는데 벌써 지금 3세마 후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데뷔전 승부는 충분할 것 같아요. 매직 블레이드. 그리고 뽀뽕마가 있다면 이제 5번에 피코 태양인데 다른 건 없고요. 감량 이점 안고 있는 단독 순행 승부 가능하기 때문에 광석 끝탑은 좀 정말 전력을 다해준 말이기 때문에 저거는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이번에 만강을 안 가시더라도 선행 나가는 5번의 피고태양이라든지 인기마 중에서는 8번의 매직 블레이드에 좀 더 관심을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서 자 3경주 오늘 처음 맞이하는 방랑경윤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육군의 1000m 별칭으로 나와 있고요. 자 액면은 2번의 탱크 파워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11번의 퍼스트 킹이 인기 막권인데 자 그래도 뭐 저력 밀어줄 말들이 많아가지고 많죠. 네, 그래서 변수가 정말 많은 레이스예요. 어쨌든 뭐 이번 탱크 파워는 뭐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쪽에서 단독 선행도 가능하고 또 뭐 편성도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무난히 연투 가능성이 열려 있고 나머지 이제 뭐 퍼스트킹이나 마필도 최근에 열심히 타면서 그거에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많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데뷔전을 갖는 마필 역시 뭐 경주 경험이 많지 않으면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두 제가 노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이번 탱크파에 붙여가지고 주력 단방 막권, 승부 막권도 가능하고 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빈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단방이지만 뭐 대끼리 순대끼리가 아니고 아주 짭짤한 배당 한 10배 언저리에 이런 단방 승부가 예고되고 있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뭐 혈통적 가치도 그렇고 상당히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희한하게 좀 뭐 주인검사 때 약세를 보여서인지 좀 인기군에서는 좀 많이 밀려 있는데 그럼 뭐 그 상관없이 충분하겠죠. 그렇죠. 이번 경기는 혈통적 내재 가치를 노리고 한 방으로 주력 한 방에 막권에 빛나는 방랑경윤의 추천승부 상경기 드리드를 부탁드리면서요. 자 4경주는 신승훈의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5권의 1000m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 자 액면 배당은 지금 4번의 서라벨 공주 그리고 10번의 모닝기 쪽에 인기의 마가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경주군의 천이기 때문에 되는 말들 무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충마가 없어요. 사실 뭐 10번 모닝킹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바로 이제 우승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단 뭐 데뷔전에서 1번 게이트 이점을 정말 제대로 살려서 선행을 갔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선행이 어렵죠. 거기다 외곽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에서 자리 잡기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모니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경주가 되어 있고요. 일단 저는 6번마 러브킨이 기본 능력은 뭐 가장 세지 않나 싶어요. 다만 이제 공백을 가지고 나왔던 지난번 경주에서 꼴찌를 했지만 전개적으로도 뭐 잡고 스타트 때부터 이제 그냥 아껴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컨디션도 올라왔고 역시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마 러브킨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삼복승 하실 레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요. 삼복승도 압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레이스 같은 경우는 되는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삼복승은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복승식을 노리더라도 뭐 충분히 배당과 환수 두 마리의 토끼를 열릴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인기말을 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딱 1000m 경주로 편승이 되는 순간 바로 쏘아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중배당 복승식 승부로 신성원이의 강력 승부 예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4경주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5경주는 국산 5권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두 마리 5번의 플라멩코 6번의 부경대로 두 마리가 좀 잡혀있는데 1번의 쾌한질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뭐 쾌한질주가 가장 재밌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뚜렷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액면적으로는 6번 부경대로가 선행도 가능합니다만 저는 일본 쾌한질주가 선행을 먼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 마필 모두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속도는 뭐 부경대로가 조금 빠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번 게이트라면 쾌한질주가 충분히 선행까지 가능하고 또 선행을 가는 쾌한질주는 뭐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메리트가 있고 어느 정도의 그 뒷심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쾌한질주가 이번 경주 뭐 실질적 배팅의 축이 다리고 보입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5번 6번 두 마리가 막 강력한 택기를 펼 텐데 1번 쾌한질주 한 마리만 더 거둔다면 4번의 강자대로는 뭐 선임 내지는 또 취입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뭐 5번 6번 두 마리 앞선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추격이 됩니다. 대끼리 맡은 5번 6번 이 두 마리를 견제할 복병은 딱 두 마리밖에 없다. 1번의 쾌한질주 4번의 강자대로 체크해 주시고요. 6경주 들어갑니다. 혼합사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4번의 라이징 브라보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는데 5번의 원일 최강 8번의 1루천 이런 말들 싸움인데 라이징 브라보 그래도 참
조건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라이징 브라보 같은 경우는 점핑 출전을 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담 중량도 3kg 빠졌죠. 52kg고 또 편성이 이 점핑 출전 치고는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라이징 브라보가 뭐 선행이 됐든 선행이 됐든 정기적인 메리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라이징 브라보 인정이 되고 데뷔전을 갖는 8분의 16천이라는 마필도 상당한 능력 마필입니다. 뭐 데뷔전 1200인데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그 화려하게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4번, 8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원일 최강이 그 4월 달부터 참 열심히 탔는데 걸음이 안 나와요. 그러면 좀 시원시원한 그림이 없어요. 이번에 퀸즈 명운도 좀 팔을 텐데 저는 큰 그림이 없고 신마 중에서는 8번의 1루천이 그래도 박연해 보시기에는 가장 또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가 있어 보인다는 뜻 같아요. 일단 뭐 2번, 5번 인기권으로 많이 팔리고 나머지 말들은 정말 불말이 없네요. 없어요. 숨어있는 말, 저렇게 밀어칠 마필은 유일한 한 마리 바로 8번의 1루천 좀 기대를 해주시면서 7경주 들어갈게요. 혼합 4군에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 7경주는 5번에 이제 장군봉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5번을 중심으로 뭐 8번에 어떤 클래식, 1번에 퀸 파르스가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장군봉은 단독 선행이죠. 뭐 편수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장군봉은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선행 가는 장군봉은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후자권도 1번 킴파슬리와 8번 어떤 클래식 이 두 마필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다른 여타 마필은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 데뷔전을 갖는 뭐 이번 생일 기쁨이 능력이 그 노출이 안 됐습니다만 활동적 기대치는 높지 않고 또 힘도 약간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8번 어떤 클래식에서 좀 낫지 않나 싶어요. 일단 지난번 1400에서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지만 이번 경우는 1200입니다. 1200이라면 뭐 선행권에서 움직이고 지난번에 약간 1400 선행을 가기 위해서 힘을 좀 너무 초반에 많이 썼다는 점에서는 저는 8번의 어떤 클래식이 킴파슬리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클래식이 조금은 체중이 좀 왜소해가지고 그 점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한데 어쨌든 뭐 전기상은 5번의 장군봉 뭐 거래적인 것도 전혀 문제였고 일단 뭐 5번에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쪽에서 감량 있지 않고 승부를 걸어갈 수 있는 1번의 퀸파슬리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나머지 말들 안 보이던데요. 없죠. 그래서 문제는 5번을 중심으로 1번이냐 8번이냐 역시 그 둘 중에서 아마 선택이 필요한 게임 같아요. 이 안에서 압축된 막건을 당일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7경주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자, 8경주가 부진말들의 일전인데 국산어원의 1400 핸디캡이고 비록 인기 많은 3번의 금포디바를 중심으로 4번의 고속질주와 5번의 삼남만상인데 이게 뭐 이 편성이 이렇게 인기 많지 다른 편성 가면 정말 별 수도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금보지가 좀 나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 배당이 터지는 경기를 보면 그 조금 나은 그 부분이 능력 발휘가 안 되면서 뭐 빠지면서 정말 의외로 고배당이 나오는 거고 또 7마리 단순한 경주라고 해서 이게 만만한 에이스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액면대로 볼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 마하델타가 일단 뭐 양영양 기수가 희생했는데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마필이죠.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워낙 페이스가 느리고 또 힘 좋은 마하델타가 그런 측면에서는 1400이라는 경주 거리도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번 마하델타의 이변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3번, 4번, 5번 중에서는 3번이 제일 나아 보이고요. 원래는 다른 편성 가면 무조건 빼고 가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번도 뭐 이 편성이니까 그래도 안고는 가야 되겠다 싶겠고 저는 선행 가능한 말 중에서는 6번의 호령제왕 지금 가만히 보시면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선행 기록을 찾아보면은 6번의 호령제왕이 그래도 선행 순위권으로 해서 뭐 승부를 걸어가지고 입상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복병은 앞선을 장악해 나간다면은 6번의 호령제왕이 가장 재밌지 않겠느냐 해서 3, 4, 5 3마리가 팔리는데 인기만 중에서는 3번이 제일 낫고요. 복병 중에서는 2번의 마하델타 그리고 6번의 호령제왕까지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자, 구경주 오늘 박남기위원회 두 번째 추천 경주로 준비되어 있고요. 국산학원의 1400 핸디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경주는
5번의 지봉스타와 8번의 월드킥이 좀 잡혀 있고요. 1번의 끝판여왕과 2번의 소나타존 이런 말들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제 출전 두수는 적습니다만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렇죠. 일단 뭐 변수가 너무 많은 레이스예요. 일단 그 능력이라는 부분도 그렇게 뭐 지봉스타가 타 마필을 압도하는 레이스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결정적인 변수는 역시 1400이라는 경주월입니다. 아직까지 뭐 1400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도 많고 1400에서 아직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1400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유리한 마필이 한두 있어요. 비인기 마필 중에서 또 경주 조건도 나쁘지 않고 따라서 그 마필을 배팅에 축으로 해서 뭐 지봉스타는 정말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요건 뭐 받치기 막권적으로만 돌려놓고 역시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가는 고배당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인기 있는 말 중에 한 마리 지봉스타를 논외로 치고 복병만 한 마필을 또 다른 말과 연결된다면 바로 중비당으로 직결되는 승부 같아요. 자, 그 점도 요구하는 박남규 추천입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10경주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임이고요. 이번 경주는 3번의 터치스타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4번의 삼다공주와 5번의 댄싱게이트 좀 잡혀 있는데 이것도 이번 경주는 난전 같아요. 그렇죠. 오늘 뭐 전반적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난전인데 역시 이번 경주 충화는 없어요. 이 터치스타라는 마필이 뭐 착순권 진입을 했고 또 4월달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4월달에 입상 때도 뭐 완벽한 어부질이었기 때문에 이 터치스타도 장담 못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전개적인 메리트는 5번 댄싱 캣이 단독 선행의 메리트를 안고 있죠. 부담적으로 차기로 빠졌고 데려가야 되는 마필이고 저는 8번 썬데이 로얄도 최근에 계속 부진한데 뭐 기술 교체를 하고 나왔고 편성 또한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숨어있는 복병은 8번 썬데이 로얄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제대로 이번에 교체된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5번에 댄싱캣이 이번 경기에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선행만 무난히 받아낸다면은 또 감장도 있기 때문에 다소 유력한 승부를 하지 않을까 느낌도 있고 문제는 좀 3번에 뭐 터치스타도 지금 100% 과신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복마 인기 만권인데 딱 두 마리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습적인 단독 선행으로 갈 수 있는 5번의 댄싱캣 그리고 안장 교체의 의미가 있는 8번의 썬데이 로얄 5번, 8번 두 마리 이번 경기에서는 재미있는 막권 뉴스다. 참고를 부탁드리면서 자 11경주는 신승훈이의 승부 경주로 미리 공지를 드렸죠. 혼합 4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 믿을 만한 말들이 없습니다. 인기마가 지금 5번에 쌈방 트레일, 2번에 보헤미안 이런 말들이 팔렸는데 둘 다 빠져도 하등 문제될 게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배당, 찬스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승부 던져주시고요. 자, 먼저 박 의원께서는요? 역시 뭐 총알가 없는 레이스죠. 사망 트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휴양하고 나와가지고 두 번의 레이스를 정말 열심히 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데뷔 초반에 보여줬던 그 화려함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뭐 그렇게 유리하지만 않아요. 거기에 이번 보헤미안도 선행이 가능하긴 한데 역시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그렇고 저는 10번만 꿈의 대화가 이게 지난번에 역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마필이기 때문에 늦발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지금 2주 만에 나오면서 이쿠아스 기스가 기색했다는 것도 플러스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저는 꿈의 대화라는 마필은 외곽이 훨씬 낫다고 봐요. 물론 이제 5월달에 안저 3번 게이트에서 입상을 해내긴 했지만 지금은 1번, 3번 계속 안쪽인데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에서 이쿠아스 기수가 그래서 발주 늦는 상태에서 스무스하게 레이스를 펼쳐진다면 능력은 더 나온다고 봅니다. 따라서 2주 만에 나왔고 편성 또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0번만 꿈의 대화가 그렇다면 뭐 배당을 서서히 줄 수 있는 복병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번 경주는 2번 보헤미안과 5번의 삼방트레일 두 마리 다 믿을 수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도 빼고 뭐 복대복으로 저는 충분히 갈 수다 보이고요. 인기마가 지금 과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3번보다는 복성식의 메리트가 되어 있지 않을까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굳이 이런 레이스는 저 배당 갈 이유가 없다. 제 개인적으로 사연 있는 마필 한 마리를 중심에 놓고 한번 배당을 한번 때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12경주는 국산 4군의 1200 핸디캡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3번의 징금다리를 중심으로 7번의 상승 주니어 그리고 9번의 배드댄 뉴 이제 아마 3마리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갈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것도 좀 안 맞진 않아요. 사실 느낌이 좀 싸한 느낌인데 일단 진검다리가 보여주는 액면은 가장 나은데 부담 용량이 4kg가 늘어났다는 게 조금 걸리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진검다리도 물론 뭐 무시는 못합니다. 이 편성에서는. 그렇지만 뭐 강추해라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아 보이지고 뭐 상승주니어는 승문전이기 때문에 부담 용량 6kg 조건은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지만 좀 편성은 좀 팍팍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이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고 저는 복병은 안쪽에 1번, 2번 두 마필이라고 봅니다. 일단 미스터 켈리 같은 경우는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글로리 데이지도 이번 경주 안쪽에서 뭐 기습적인 선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쪽에 1번, 2번, 3번 요 세 마필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진검다리가 조금 늘어나 부정에 좀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걸리긴 해요. 예. 역설적으로 7번의 상승주니어가 또 부정이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좀 발리한 것 같기도 하고 9번의 배제된 이유는 승군전이라는 부담도 안고 있고 안쪽에 있을 기습도 지금 치고 나갈 수 있는 조건에 있는 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뭐 이런 조건인데 자 하여튼 이번 경주가 그래가지고 1번의 미스터 켈리 그리고 2번에 글로리 데이지 이런 말들이 앞장을 띄고 나가는 조건이라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승부일 것 같아요. 안쪽에 두 마리는 반드시 좀 체크가 필요한 에이스 12경주로 준비해드리겠고요. 자 13경주입니다. 혼합 3군에 18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2번에 최강의지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1번에 라스트 티켓 5번에 중앙공주 또 뭐 8번 BK 톱이 좀 팔릴 텐데 이거 이제 상당히 또 난전이 예고되기 때문에 박남기 위나마 후반 최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가장 큰 변수는 역시 1800이라는 경주거리입니다. 이게 지금 뭐 1800이라는 경주거리를 처음 나오는 마필들도 많고 역시 또 1800 검증이 안 된 그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참 뭐 인기마가 큰 의미가 없는 레이스예요. 이게 보병과 인기마의 전력 자체가 크지도 않은 그런 레이스뿐만 아니라 경주거리가 1800이라는 변수까지 가미가 되면서 뭐 혼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저는 뭐 1800이기 때문에 정말 좀 놓치기 아까운 마필이 한두 있어요.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만 늘어난 경주거리 혜택을 볼 수 있고 컨디션도 좀 올라와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강의지도 좀 과신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최강의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난 이제 6월 12일 날 신마신으로 힘겹게 입상하는 거 보고 사실 좀 약하게 봤었죠. 근데 어쨌든 레이스가 잘 풀리면서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뭐 그렇게 여력은 많지는 않았어요. 거리는 물론 1800이긴 합니다만 따라서 최강의지라 마필 부담 중량이 3.5가 늘어난 조건이라면 과신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강의지와 엮이면은 좀 중배당입니다만 빠지면서 복으로 엮인다면은 바로 고배당이죠. 나올 것 같은데요. 자 13경주 박랑현의 승부처입니다. 기대를 해주시면서 자 14경주는 신승훈 의원을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국산 3군의 1600 핸디캡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지금 액면 배당이 그 11번의 챌린저 드림을 중심으로 10번의 로얄 빅토르 또 7번의 바람의 전설이 좀 잡혀있는데 이것도 뭐 거의 중구난방입니다. 그렇죠. 일단 냉면은 역시 뭐 11번 챌린저 드림이 나오긴 해요. 장거리 혈통이고 부중도 빠졌고 그렇지만 뭐 결정적인 한 발은 못 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합니다만 역시 뭐 챌린저 드림을 놓고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 개인적인 관심만은 5번 글로벌 킹입니다. 이번 경기 단독 선행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고 지난번에는 1000m였었기 때문에 거기 포화주라다 보니까 뭐 워낙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서 앞선에서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늘어난 경주거리도 절대 나쁜 마필이 아니에요. 이 마필은 장거리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독땡이라면 글로벌 킹이 배팅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좀 많은 마필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세 마리가 5번, 6번, 7번 선행이 가능한데 뭐 가장 유리한 마리도 5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행권 승부도 가능할 것 같고 이 11번의 챌린지 드림도 과시는 못합니다. 이 최근 두 차례 레이스 열심히 좀 타낸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뭐 11번, 10번, 7번 세 마리 다 빠져도 이거는 또 뭐 하등 이상한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레이스는
복병마를 중심으로 쳐 올리는 배당권 승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기마와 절대적으로 타협할 이유가 없는 경주 14경주 신승원의 승부처로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15경주입니다. 호나비군의 1600 핸디캡으로 남아 있는데, 자, 이것도 난전입니다. 앵린 배당은 5번의 챔프라인을 중심으로 11번의 신세계 강자 내지는 6번의 챔피언 드림 또 9번의 청학 플러스인데, 이것도 그냥 박병의 승부인데요. 그렇죠. 일단 챔프라인도 좀 못 믿어요. 왜냐하면 챔프라인이 최근에 계속 열심히 타면서 걸음이 안 나온다는 것. 특히 5월 24일 같은 경우는 뭐 GC 트로피 특별 경주였기 때문에 성적은 그렇다 치는데 걸음이 너무 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도 약간 불안하게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맛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챔프라인도 장담을 못한다는 점. 따라서 충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숨어있는 보병은 저는 안쪽에 이번 울트라블루라고 봅니다. 이 울트라블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부진하다가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예전에 이 울트라블루는 선행만 했어요. 선행가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따라가면서도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만큼 걸음의 변화가 왔고, 이번 경기도 레이스 이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울트라블루가 뭐 최근의 전개처럼 바닥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선행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거리도 뭐 길게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울트라블루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기량이라면은 뭐 울트라 블루 쪽에서 선행을 나가더라도 타당이 살 때거든요. 없죠. 최근에 뭐 선행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챔프라인이 좀 클린 자마들이 좀 잘 나가다가 몇 차례 정도 좀 고비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죠. 거기서 이겨내면은 대형마로 성장이 나는 거고, 치면은 또 어영부영한 기본마로 좀 전략하는데, 이 챔프라인이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어쨌든 앞선권에서는 이제 2번의 울트라블라든지 9번의 최강 플러스, 11번의 신세계 강자 이런 말들인데, 최강 플러스와 이번 울트블라 블루 쪽에서 기습적인 선행이 또 치고 나간다면은 상당히 좀 삼삼한 배당의 교두보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느낌이기 때문에 2번하고 9번 두 마리 좀 체크를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는 제주 경마가 휴장으로 들어가고 부산 서울 교차 경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주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